자, 안녕들 하세요. 벌써 2주가 지났나요? 어떡할까요? 저도 마스크 끼고 강의할까요? 에? 내라고? 이제 내 얼굴 자체를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양해 말씀 구할게요. 좀 더 이쁘게 만들려고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못 나왔어요. 그래서 개정세법 집어넣고 하려니까 아마 다음 주 초면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페이지 수는 한 50페이지 정도뿐이 안 돼요. 그것만 달달달달 팔랑팔랑하고 그것도 제가 줄여드릴 거예요. 시험 다가오면서부터 그것만 딸딸딸딸 하시면은 원하시는 점수 만점 맞을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건 몇 점? 몇 번? 모르는 건? 3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건 오늘 분위기가 조세 총론에 관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알면 조세 총론은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 끝날 때쯤에서 요 중에서도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들, X할 것들 몇 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줄여드릴 테니까 요것만 88. 작년까지는 이렇게 줄여드렸다가 그 다음 시험 다가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이 수강생이 요걸 갖다 워딩을 했어요. 요약을 갖다. 그래갖고 그게 큰 종이로 한 페이지에.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글씨가 너무 적어갖고 보는 사람 힘들다고. 그래서 아마 한 두세 장 정도로 요약이 될 거예요. 그것만 달달달달 밥 먹을 때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만 신경 쓰면 되죠. 답 이론만 돼서도 안 돼. 답 찾는 요령, 포인트 찾는 것 연습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 조세 총론. 자, 한번 해보죠. 조세 총론.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 세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특히 용어 정리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서 해나가도록 하죠. 1, 2월 달에 안 한 것도 오늘 다 하게 되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신경 써야 된다. 자, 제일 먼저 조세의 개념과 분류 나와 있죠. 괄호 1번의 밑줄 국세와 지방세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세법, 부동산 세법에서 신경 써야 될 조세는 5가지가 중점이라고 그랬죠. 첫째,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취득세. 등기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등록 면허세. 등록세, 노후, 등록면허세. 보유하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 비싼 부동산 보유하면은 뭘 내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내는 게 소득세. 요거는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되고 종합소득세도 해당이 된다. 소득세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5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건 과세권자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단체뿐이 없죠. 하나, 국가. 그러면 뭐가 되죠? 국세. 지방자치단체 뭐가 되죠? 지방세가 되죠. 그럼 요 5가지는 무조건 국세, 지방세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지방세 세 글자니까 지방세는 3개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더라. 그 다음 국세는 2글자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더라. 끝. 항상 5가지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해보자. 국세, 지방세. 거기에 보통세와 목적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눈다. 꼭 알아두시고 또 하나, 높아심에서 얘기하면 이거 이외의 것 중에서 추가될 것은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더라. 끝. 요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 본다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농어촌은 누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따라서 농어촌에 관한 건 국가가 관리하니까 뭐가 된다? 국세가 되더라. 요거 국세,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된다? 지방세더라. 요렇게만 먼저 알아두시면 되죠. 따라서 반괄호 1번의 국세는 뭐만 알면 되느냐? 밑줄 치죠.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인지세까지 한번 밑줄 치고요. 그 밑에 농어촌 특별세까지만 밑줄 치세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세. 지방세는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나머지 것들은 외울 필요 없죠. 지방자나 뭐가 나왔어요? 지역자가 나왔으니까 끝 해서 제일 첫 번째는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박스를 보면은 박스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왼쪽은 도세, 오른쪽은 특별시세가 되는데 이거는 크게 비중이 없어요. 그럼 뭐만 알면 되느냐? 구세 밑에 밑줄 치세요.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왼쪽 도세 밑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만 하나 공부하면 돼요.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지방세면서 어디에서 걷는다고 그랬죠? 경기도 강원도는 도에서 걷고, 오케이?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어디서 걷는다? 구에서 걷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 등록면허세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면서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도구세. 요것만 알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면서 어디에 해당한다? 도세구세, 도구세에 해당한다. 다른 말로 개세다 이거죠. 개세, 도구세, 개세. 요게 과거에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뭐라고 나왔냐?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특별시세가 아닌 건 당연히 도구세인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도구세가 된다. 요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몰라도 되고요.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밑줄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전가라는 건 남한테 떠넘긴다는 얘기죠. 요거 1월 달에 강의 안 했습니다. 하나 볼게요. 다 한 다음에 지우기도 하고 할게요. 요건 뭐냐 하면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 간접세는 뭐냐?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낸다. 그러면 직접세가 돼요. 딴 사람한테 세금을 떠넘겼다. 그럼 뭐가 되죠? 간접세가 됩니다. 요것은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담세자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내가 부담하고 내 이름으로 납부한다. 똑같은 세금을 뭐라고 그런다? 직접세라 얘기해요. 그럼 직접세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대부분이 직접세예요.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가 있죠. 우리 배우는 게 다 뭐예요? 직접세. 따라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 쓰신 분은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할 거예요. 많은 것들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튀는 게 뭐냐? 간접세인데 간접세는 뭐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간접세는 점차적으로 폐지가 돼야 됩니다. 왜? 이건 여러분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뭐냐?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옷이 우리 가게에서 산 거예요. 이 옷이 보기는 이래도 1억, 2억, 3억, 3천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나갈 때 이 옷가격 1억 속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됐다 이거죠.
이거는 옷가게 주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됐다? 전가 떠넘겼다 이거죠. 요게 간접세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걸 소비자한테 떠넘기니까 결국 세금 부담은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국민들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점차 줄어져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폐지하자 이렇게 많이 나왔다가 세금 수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거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뭐냐? 사업자가 여러분이 낸 것을 걷어가지고 대신 납부만 해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죠? 사업자가 되죠. 또 하나 볼까요? 짜장면 가격이 얼마죠? 홀에서 먹으면 6,000원? 오, 비싼 데서 드시네. 저랑 친하게 지내요. 짜장면이 6,000원이다 그러면 6,000원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예요? 6,000원. 카드 긁으면 5,000 얼마, 500 얼마 나눠지겠죠. 그 짜장면 가격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데 중국집 사장님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떠넘겼다?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런 게 간접세 개념이죠. 또 하나 있다면은 인지세. 인지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이걸 붙여야 되겠죠. 그럼 요 인지에 대한 세금이 인지세인데 이거는 자 공인중개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요걸 누구한테 떠넘겼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떠넘겼다. 그러니까 간접세가 되죠. 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걸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알코올. 소주가 얼마죠?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달면서. 1,700원? 이분은 이제 프로라서 사갖고 드신다 이게야.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식당 가서 4,000원이다 5,000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 주세가 포함되어 있죠. 요 주세는 식당 주인이 부담해야 될 걸 누구한테 전가했다? 소비자한테 전가했다. 이런 것들이 간접세 개념입니다. 그거 말고도 담배 포함되어 있는 담배 소비세. 이것도 담배 가게 주인이 부담해야 될 걸 소비자한테 전가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결코 국민들한테 좋은 세금은 아니란 얘기죠. 해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으면은 직접세,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낸다. 이게 정당한 거죠. 그렇지만 소비자한테 세금을 전가 떠넘겼다. 그럼 뭐가 되죠? 간접세가 되더라. 끝. 요건 예전에 부가가치세가 시험 범위에 포함됐을 때는 단골 메뉴였어요. 출제. 근데 부가가치세가 부동산세법 출제 기준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서 이번 시험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용어 자체는 1월 달에 안 했으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해보자. 직접세, 간접세. 그 다음 괄호 3번은 귀속 여부에 따라 사람에 대한 건 인세, 물건에 대한 건 물세.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이건 오늘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밑줄 과세표준 표시에 따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배웠습니다. 공식 배운 게 하나 있었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나올 때 있고 수량으로 나올 때 있어요. 용어만 하시면 돼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나오는 것을 종가세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종가세.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나오면 뭐라 그러냐? 종량세. 쓰레기 종량봉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나온다, 가액으로 나온다. 그럼 뭐가 되죠? 종가세. 수량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종량세인데 우리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무조건 종가세예요. 무조건.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야. 다 쓰셨나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해당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량세는 일부란 얘기죠. 종량세는 두 가지만 보는데 인지세. 인지다 그러면 한 장당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하겠죠.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 인지 붙이잖아요. 한 장당 얼마짜리?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죠. 그럼 요거 얼마짜리 인치 붙여야 돼요? 예, 500원짜리 두 장 붙이세요. 그럼 과세표준이 두 장, 세율이 500원. 그럼 세금이 얼마죠? 1000원이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이게 종량세죠. 인치다 그러면 한 장에 얼마짜리가 있으니까 한 장 주세요. 500원짜리. 그럼 세금이 500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는 것. 이것만 알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양다리 걸친 건 예쁜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람도 다 잊어먹었겠지만 등록면허세 배울 때 건수가 된다는 거 배웠을 거예요. 건수. 그럼 과세표준이 한 건, 두 건 수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나나요? 건수다 그러면 몇 건이냐? 한 건이다. 건당 세금이 얼마라고 배웠죠? 그거예요. 한 건이다. 한 건당 6,000원. 세금이 6,000원이.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종가세는 대부분의 세금이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등록면허세만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되죠. 이해가시겠어요? 해서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종가세. 수량으로 나오면 종량세. 아주 쉬워요. 가액, 종가세, 수량, 종량세. 쓰레기 종량봉투. 쓰레기 종량봉투는 뭐예요? 자, 몇 리터짜리 쓰셔? 100리터? 한 달에 한 번씩 버리나요? 20리터면 한 장이 얼마예요? 그거 봐, 100리터 쓴다니까. 그럼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 종량봉투도 한 장 주세요. 20리터짜리 한 장 주세요. 얼마냐? 600원. 그럼 세금이 600원이란 얘기죠. 이게 종량세 개념이 되죠. 한 개, 두 개. 그래서 여기에는 종량세에서 두 개만 밑줄 치세요. 인지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개만 밑줄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 요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나머지는 이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크게 비중은 없어요. 그러나 출제 가능성은 있단 얘기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 무조건 국세지방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세면서 뭐가 된다? 구세.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괄호번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거죠. 용도에 따라서다 그랬으면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목적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가 되죠? 보통세인데 시험 문제 나올 땐 이런 지문이 나와요. 보통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일반 경비는 뭐냐? 정해지지 않았어. 보는 부처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나 목적세는 특별히 지정된 경비에만 써야 돼요. 특정 경비라고 그러죠. 특별히 지정된 경비. 여기다만 써야 돼, 걷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5개 중점적인 건 다 보통세야. 그냥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는 다 보통세. 목적이 없어요. 다 목적이 없으니까 세금이 요거는 출제가 안 되는 거죠. 줄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적세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무조건 5개뿐이 없어. 하여튼 여러분이 여기에 없는 이름이 나와도 목적세는 5개뿐이 없어. 이건 시험 볼 때까지.
목적세 몇 개뿐이 없다? 5개. 그럼 문제 풀어요. 그러면 특정 경비에 해서 요건 두 가지가 있죠. 국세냐 지방세냐. 국세는 3개가 있는데 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쓰죠? 교육시설에.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환경시설에 쓰면 이렇게 되죠. 얘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친해져야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될까요? 농어촌에. 농어촌은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국가가 관리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지방세는 더 공부할 거 없어요. 지방세는 아까 얘기했죠?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지방세다. 그럼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에 써야죠. 그 다음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렇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글자 그대로 시설에 쓰기 위해서, 시설자금에 쓰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 되겠죠. 어떤 거냐? 이해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 도로가 없어. 이면도로 조그만 게 있어. 소방차가 못 들어가.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도로를 넓혔단 얘기죠. 넓혔으면 이걸로 인해서 갑은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이득을 보죠. 너 이득을 봤으니까 이러한 시설자금에 대한 걸 세금으로 매년 좀 부담해라. 요걸 뭐라고 그러죠? 지역 자원 시설세. 시설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목적세는 몇 개뿐이 없다? 5개뿐이 없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목적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세는 죽어도 몇 개뿐이 없다? 5개뿐이 없다. 이건 슬슬 나올 때가 됐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죠. 혼자서 나타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독립세. 혼자서 나타날 수 없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부가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개는 다 독립세예요. 5개 다 독립세.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다 독립세야. 혼자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부가세는 3개가 있거든요. 3개 중에서 2개만 신경 쓰면 돼. 뭐냐? 지방교육세. 여기 나와 있는 목적세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얘들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독립세가 있어야 쫓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거는 좀 있다. 이건 하지 말고 지방교육세하고 뭐가 나와 있다? 농어촌 특별세. 2개만 공부합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니에요. 따라서 부가세는 2개만 공부하면 돼. 뭐죠?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항상 어디에 속한다? 부가세에 속한다. 부가세는 요거 말고 하나 있다면 교육세가 있는데 이건 큰 비중이 없어요. 부가세는 요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요거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밑에 박스가 나왔습니다. 박스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요게 다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첫째, 독립세가 있고 그 다음 부가세가 있어요. 독립세를 다른 말로 본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5가지를 배우는데 첫째, 취득세. 취득세는 어떤 것이 쫓아다니느냐 그러면 2개가 나옵니다. 오늘은 2개다 정도만 알면 돼요. 하나는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가 되는 거죠? 10%. 세율까지 알아두죠. 요 놈의 10%예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되는 거죠? 20%. 얘가 제일 어려워. 왜? 하나의 2가지 세금이 쫓아다니느냐.
요건 취득세에서 또 배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잘 하시면은 이따 끝날 때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럼 요거 머리 아픈 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 기절하고 싶은 사람. 요거 뺀 나머지는 쉬워요. 하나뿐이 안 나오니까. 자, 등록 면허세다.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되죠? 20%. 되게 쉬워요. 세 번째, 재산세. 재산세는 뭐가 나오죠?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나오죠? 20%. 아주 쉬워요. 그 다음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뭐가 따라다니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끝. 그러면 다섯 번째, 소득세.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소득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쫓아다니는 세금은 있어요. 소득세는 항상 뭐가 쫓아다니냐? 지방소득세. 몇 프로가 쫓아다녀야 돼요? 10%가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요. 소득세면 무조건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녀. 쫓아다니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성격이 뭘로 바뀌었느냐? 독립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니지만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다 독립세다? 독립세가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둬야 되겠죠. 바뀐 지가 한 9년 됐을 거예요. 그전엔 지방세였다가 개정이 됐습니다. 끝. 그럼 요게 끝났으면은 이제 보죠. 세법은 감면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면. 깎아준다 이거야. 그럼 깎아주는 것은 5가지 조세 중에서 깎아주는 것은 뭐냐? 한 번 걷는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한 번만 걷죠. 한 번만 걷으니까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재산세나 종부세는 한 번 걷어요? 매년 걷어요? 매년 걷으면 감면제도가 없어요. 왜? 한 번 깎아주면 매년 깎아줘야 되니까 손해란 얘기죠. 따라서 감면제도는 사고 팔 때 한 번만 걷는 세금만 감면제도가 있다.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 소득세만 감면제도가 있다. 그럼 감면을 해주면 멋있게 야 깎아줄게 하고 돌아서면 멋있죠. 세금은 찌질이 조세는 너 깎아줄게 하고 다시 뺏어요. 몇 프로 뺏는다고 그랬죠? 20%. 야 너 100원 깎아줬으니까 20원만 토해내라. 승질나죠? 그럼 그러죠. 달래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뭐가 되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가 된다는 얘기죠. 해서 감면을 해주면은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뺏는다? 20% 뺏는다. 끝. 거기에 박스에 보면은 취득세 옆에 농어촌 특별세 2%에 10%, 지방교육세 2% 뺀 세율에 20%. 이건 오늘은 안 봐도 됩니다. 그건 보지 말아요. 쫓아다니는 부가세가 몇 개가 있다. 취득세는 2개. 농어촌 특별세 밑줄, 지방교육세 밑줄. 그 다음 등록면허세 뭐가 쫓아다녀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박스 오른쪽에 감면이라고 나와 있죠. 감면해 줄 수 있는 세금은 3개뿐이 없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면 다시 몇 프로 뺐습니까? 20%. 어떤 명목으로 뺏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가 된다는 것.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박스 그거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7번에 분할납부, 8번에 물납, 7번, 8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뒤는 왜 넘기는데?
앞쪽에서 지금 뭘 할까 하는 거죠. 그 페이지 수에서는 자, 목적세 어디 갔어요? 목적세 요거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라는 것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한 페이지마다 신경 써야 될 것, 버릴 것들을 표시해 드릴게. 그 다음에 물납, 분납은 동그라미 치세요. 유독 알아둬야 될 것. 거기 한 장 중에서 제일로 별 표시해놔도 될 거예요. 별이 이제 2개 생겼죠? 물납 하나, 분할납부 하나. 요건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별은 많이 안 해드릴 거예요. 별을 다 해주면 나중에 이걸 풀러가면 별이 우수수 떨어져. 다별이야, 다별. 그럼 공부가 안 되죠. 자, 요 바닥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제 별 표시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무척 많이 했죠. 오늘 조세총론 요것만 달달달달 하면 앞으로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부가세도 매 시간마다 배우죠. 분납과 물납도 계속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조세총론뿐만이 아니라 뒤에 배울 조세도 편하게 공부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수업이니까. 첫째, 뭐가 있어요? 분할납부. 세금은 일시불이 원칙이에요. 일시불인데 분할납부 2번에 나눠내는 게 분할납부예요. 몇 번에? 2번에. 이거는 5가지 조세 중에서 금액이 큰 것들만. 금액이 적은 건 분할납부가 없어요. 금액이 큰 거 뭐가 있느냐?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이것만 분납이 있다는 것. 콕 찍어서 양도소득세로 해볼게요. 5가지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럼 분할납부는 조건이 있어요. 신청을 하면 돼.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이건 나중에 신고서 제출할 때 야, 나 2번에 나눠낼래? 그럼 끝이에요. 신고서에 보면은 분할납부액 이렇게 칸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하나 해볼게요. 재산세. 재산세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여기에서 250만 원 초과가 올해 개정이 됐으니까 무조건 얘는 괄호로 해놔야 되겠죠. 나올 확률이 무지 높죠. 얘가 조세총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재산세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신경 써야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하는 김에 같이 하죠. 얘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는 요거의 곱빼기를 기준금액으로 삼죠. 250만 원이다. 곱빼기면 얼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오케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250만 원 주고 초과액을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500만 원 초과하면 50%, 50% 2번에 내면 되죠. 기억나요? 괜찮아요. 재산세 때 또 배울 거예요. 그때 이거나 또 설명해야 되나? 해달라는 뜻이에요? 다 해줄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오케이? 놀랬잖아. 요거는 작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올해도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 작년, 요거 올해. 그럼 요것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되죠. 250만 원의 곱빼기는 얼마?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똑같아요. 다만 얘는 2개월 이내, 얘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또 안 해줘도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버리면 되니까. 여긴 그런 기능 없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크죠. 그래서 얼마 초과해야 분납이 되느냐?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그럼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요거의 곱백이니까 얼마가 되죠? 그렇죠. 2,000만 원 이하냐? 2,000만 원 초과냐? 똑같아.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먼저. 초과액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해는 가셔? 그 다음에 2,000만 원 초과하면은 50% 먼저, 50% 나중에.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가 됩니다. 끝. 이게 분할납부의 전부. 이거 앞으로 몇 번 배우냐? 오늘 배웠어요. 재산세 때 또 배워. 종부세 때 또 배워. 양도에서 또 배웁니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생각 같아선 오늘만 하고 요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표정이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세 총론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확률이 무지 높은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물납.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얘기죠.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금액이 아주 크면은 현금 동원력이 힘들어. 따라서 우리가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생각해야죠. 물납. 물납은 5개 조세 중에서 무엇만 해당이 된다? 재산세만. 그럼 어떤 물건만 되느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됩니다. 만. 그러니까 관할 구역이라는 것은 시, 군, 구가 되는 거죠. 인천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다.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합니까? 서구 안에 있는 것만 돼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신청을 한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서구에 있는 부동산을 내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으로 내면 관리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따라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럼 간단히 볼게요. 간단히 보면은 요거예요. 첫째, 둘째. 하나는 한 방에 허가 받았을 때. 야, 요것도 조건이 얼마 있느냐? 물납은 1,000만 원이 초과돼야 돼요. 재산세가. 재산세 고지서 나왔는데 1억짜리가 나왔어. 돈 마련하기가 힘들어. 야, 구청아, 나 저기 1억 나왔는데 이거 부동산으로 낼래.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고 서구 관할에 있는 부동산으로 냈어요. 그럼 신청을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을 신청하면은 5일 이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알았어. 그 서구 안에 있는 걸로 내. 그럼 통지 받으면 납부하면 끝나게 돼요. 한 방에 허가 받은 거. 두 번째는 신청을 했는데 제주도의 부동산으로 신청했어요. 야, 나 1억짜리 고지서 나왔는데 제주도 걸로 우리가 납부하면 안 되겠냐? 신청해요. 관리하기 힘들죠? 안 돼. 노. 불어가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야, 이거 제주도 거 관리하기 힘드니까 서구 관할 부동산으로 바꿔서 신청해. 하고 불어가 해주면은 알았어. 치사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신청을 하면은 서구청에선 진작 그러지. 이걸로 내라. 허가 통지를 해주죠. 그러면 납부하면은 끝나게 되겠죠. 딱 2가지만 알면 돼요. 이런데 물납을 하다 보면 이런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물납을 했으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간주가 돼서
가산금 적용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늘은 이렇게 알아두면 90% 끝난 거예요. 그럼 언제 또 배우냐? 재산세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배우는 거예요. 해보자. 물납, 분납. 그래서 8번의 물납은 재산세만 적용하고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썼는데 허전한 게 있죠. 옆에다 하나 써놔야죠.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괄호 열고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 반괄호 2번에 있지만은 같이 한번 써놓는 게 낫겠죠. 수정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빠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추렴해서 새 책으로 또다시 나눠줄 테니까 오늘만 파라락 쓰면 되는 거예요. 좋잖아요? 핑계김에 2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반괄호 3번 보면은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죠? 허전해요. 괄호 열고 가산금 X 괄호 닫고 이러면 좋겠죠.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예전에 원고가 있는데 세법은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매년 고쳐야 돼. 순서도 바꿔야 되고. 아주 죽겠습니다. 강의하랴. 이건 비겁한 변명이고요. 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죠.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 더 이쁘게 해서 해드릴게. 자, 그 한 장 중에서는 다 중요한 거죠. 5번의 목적세, 6번의 부가세, 7번의 분납, 8번의 물납. 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니까 그 바닥은 신경 쓰세요.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이해는 가요? 들어본 것 같아요? 글쎄 옳시다. 이따가 끝나고 나서 1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다 기출문제입니다. 오늘 배웠던 조세총론에 대해서 어려운 것만 10문제 했어요. 전 쉬운 거 취급 안 해요. 어려운 것만 10문제. 그 다음에 이따 오후 특강에는 기출문제, 조세총론 20문제. 그럼 오늘만 하더라도 조세총론이 30문제예요. 시험에 2-3개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2주일간 또 다 잊어먹고 또다시 취득세 시작하고 반복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이따가는 답 찾는 요령을 연습하는 거니까 하나씩 잘 보면요. 야, 이거 자신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여튼 이해는 가요? 자, 그 다음에 3쪽에 보면은 조세,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밑줄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우리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데 편집이 조금 잘못됐네요. 그게 밑으로 나와서 그냥 동그라미 쓸까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해드리면 되지 뭐. 이거예요. 납세 의무자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크게 4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또는 그냥 납세 의무자라 얘기하죠. 이건 누구야? 본인, 당사자, 내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죠. 그런데 두 번째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다 그랬으면 이거예요. 제2차다 그러면 본인이 1차, 얘가 2차가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에 가름하여 이 말이 나오죠. 해보자. 가름. 대신이란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막장 드라마에 보면은 1편에 1회 때는 의리한 응접실에 회장님이 잘생긴 회장님이 식구들하고 담소를 나누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한 3편 정도 돼서는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오고 회장님은 뒷목 잡고 쓰러지고 이거 나오죠. 그게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다, 기업이다 그러면 1차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법인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1차적으로 의무가 있어. 근데 부도가 났어. 납부할 능력이 안 돼. 그랬을 경우에는 출자한 사람이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출자자는 다른 말로 대주주라고도 하고 과점주주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회사와 대주주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법인이 능력이 없으면 누가 2차로 납세 의무를 져요? 대주주, 출자자가 이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이 망하면 회장님도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는 법인, 2차는 출자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몇 년 전에 이게 나왔어요. 너무 웃기는 거. 제2차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서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과점주주라는 게.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막장 드라마는 1차는 법인. 법인이 잘 되면은 출자자도 돈 벌어요. 배당금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법인이 부도가 나면 출자자도 깡통을 찬다는 얘기죠. 회사가 부담해야 될 걸 개인의 재산으로 충당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건설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공사해주고서 돈 대신에 못들 받아요. 아파트라든가 원룸 한 채를 받고 이러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집이 3채 4채였다가 어떤 때 분양이 안 되면은 집 하나 없이 월세 생활하고 이런 거 주변에 못 봤나요? 나하고 다른 동네 사는 거야. 그래서 건설 사업자들은 집이 여러 채 있다가 어느 때 보면 한 채도 없고 막 그래요. 공사비 대신에 아파트나 빌라를 받게 되는 거니까 집이 많아. 그랬다가 공사 한번 잘못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남자를 소개시켜줄 때 사업하는 사람은 싫다고 막 하죠. 요즘은 신랑 1순위가 직업이 뭐죠? 에? 몰라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나보고 써보 어떡하라는 거야. 여긴 성인고시야. 성인고시. 이건 세법이 아니라 상식이죠. 공무원 좋아하실래나? 공부는 안 해? 성의 안 차? 됐어. 우리 대화를 하지 말자고. 자, 그러게 1차, 2차. 1차다 그랬으면은 법인, 2차다 그러면 법인의 출자자. 이렇게 한 몸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연대납세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자는 요 말이 꼭 나와요. 수인이. 수인이라는 건 여러 사람을 얘기하죠. 여러 수의 사람이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동업자 개념이 되겠죠. 동업자. 예를 들면은 갑, 을, 병 세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소득세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 각각이 1억의 납세 의무가 있죠.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같이 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 그런데 이 중에서 갑이 먼저 지급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의 의무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소멸, 없어지게 되겠죠. 요게 이해가 안 가면은 요렇게 한 4분이서 오늘 식당 가요. 식당 가서 식사를 하셔. 해갖고 식비가 얼마 나왔냐? 100만 원. 많이 드실 것 같아서.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각자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먼저 낼게. 나중에 우리끼리 정산해. 한 분이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의 식대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식당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그 다음 마지막 납세보증인. 납세보증인 또는 보증인은 이거는 간단하면서도 함정이 많이 나와요. 얘는 납부만 보증 쓰는 거야. 무엇만? 납부만. 그런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신고도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납세보증인이란 신고 및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하나씩 찍어서 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금방 나오지만 시험 보러 가서는 이게 신고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난이도 높은 거예요. 심오한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착각,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꼭 해서
보증인이라는 제도는 신고를 보증한 게 아니라 뭘 보증을 한 거다?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이게 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용어에 대한 정리. 확률은 좀 적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 괄호 2번의 세율 구조라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3번 밑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요게 29회 때 나왔나 8회 때 나왔는데 31회 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 표시해도 돼요. 성립 시기. 요렇게 페이지마다 중요한 거 이렇게 체크해주고 필요 없는 거 빼니까 좀 낫죠? 잘 만난 거예요, 저를. 작년까지도 이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여러분들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분 좋았어요. 강의했는데 한 남자분이 오시더니 마스크를 선물을 주는 거야. 한 장을. 회사에서 쓰는 거래요. 일회용이지만 야, 요즘같이 그런 따선, 나는 남자분한테 감동받은 건 또 처음이야. 참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성립 시기는 새 마음 새 정신으로 해야 되니까 10분간 쉬었다 할까요?